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외 온라인 B2B 마케팅 강의를 진행하게 된 런치앤터치의 미스터 윤입니다. 이 무료 강의만 충분히 들으셔도 해외 곳곳에 자사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쉽게 알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조 중소기업들이 해외 B2B 사이트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는 일에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강의 중간중간 말씀드릴 내용과 분석 노하우들은 런치앤터치 내부에서만 유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 마케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노하우들, 여러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사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저의 강의와 분석 자료 데이터들만 활용하셔도 해외 온라인 B2B 영업 마케팅의 큰 그림을 수준급으로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우수한 제품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알리바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굉장히 유명한 B2B 사이트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알리바바는 일단 마윈이 중국에서 처음 시작한 B2B 사이트인데, 자, 한 달 이용자 수를 보면 6억 9,35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저희가 집계를 매달 하고 있는데 2016년 5월, 지금이 5월이니까 4월 기준으로 저희가 집계를 한 겁니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알리바바를 전 세계에서 이용한 숫자가 6억 9천, 그러니까 거의 7억 가까이 되죠. 이 자료는 저희가 런치앤터치닷컴에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와서 보시면 되고요. 이용자의 국가 비율, 그러니까 알리바바를 접속한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아무래도 무역을 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상위 5개 국가를 추려봤는데요. 인도가 4.92%, 그리고 필리핀이 4.07%로 두 번째, 그리고 중국이 3.95%로 세 번째 순위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외죠.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인도에서 오히려 알리바바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3.45%, 파키스탄이 3.40%.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남아 쪽, 그리고 아시아 쪽 국가들이 상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퍼센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은 거의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고른 분포도를 보이면서 알리바바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관심 분야, 이용자들의 관심 분야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이 관심 분야 데이터는 이용자들이 이제 알리바바를 접속하기 전, 그리고 그 후에 어느 사이트들을 방문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용자들이 뭐 굉장히 평이합니다.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비즈니스나 뭐 산업, 그리고 광고, 마케팅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체류 시간은 3분 41초. 그러니까 알리바바에 접속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3분 41초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분 41초 동안 자신의 제품을 올리거나 또는 어떤 제품을 살 것인지 둘러보고 검색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탈률. 이 이탈률이란 알리바바 사이트에 접속을 한 사람들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바로 알리바바 사이트를 나가버리는 겁니다. 결국 무관심한 사람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별거 없네 하고 그냥 나가버린 비율이 67.36%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는 지금 알리바바만 나와 있어서 비교 대상이 없어서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제가 앞으로 다음 강의에 소개해드릴 다른 B2B 사이트랑 비교했을 때 평균 체류 시간은 조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탈률도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많이 이탈하는 편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요 수치만 보면은 알리바바가 다른 B2B 사이트보다 충실도가, 이용자들의 충실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절대값, 거의 7억 명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있는 이 알리바바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요즘 알리바바가 제가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 요즘 알리바바가 유료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사이트를 이용하시다 보면은 무료로 만약에 가입하고 상품 올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메일이 계속 올 겁니다.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서 더 좋은 혜택을 누려라. 네, 이런 식으로 메일이 많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중요한 인도, 필리핀,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요 5국가에서 저희는 이제 상품을 수출을 할 거니까 마케팅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 알리바바에 접속하는 국가의 바이어들이 과연 어느 상품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수입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에서 제일 많이 접속하고 있는 국가 인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수입 물품 카테고리인데,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물건들 카테고리가 미네랄 프로덕트 42%, 미네랄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오일이나 페트롤리엄 오일 이런 것들을 말하죠. 석유, 석탄, 그리고 14% 스톤, 글래스, 쉽게 말해서 금, 은,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런 종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머시너리, 일렉트로니컬 제품들이 14%, 그리고 케미칼도 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절대적인 알리바바 이용 순위는 인도가 1위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저희 지금 취급하고 계신 제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절대적인 순위는 아마 기업만의, 지금 취급 동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중소기업분들의 자기 기업만의 1위, 2위, 3위는 아마 바뀔 겁니다. 그것을 리스트업 하라고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일렉트로닉 제품을 취급하는데 인도는 14%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그런데 한 3위쯤에 있는 국가에서 일렉트로니컬 제품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 해당 기업이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은 인도가 아니라 그 다른 국가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리스트를, 순위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인도의 이슈 중에 하나는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인도 정부에서 많은 자금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건설 장비 쪽이 아무래도 지금 유망하고요. 그리고 산업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폐기물 관리 쪽으로도 저희 중소기업들이 진출을 하면 충분히 어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인도가 그렇고요, 현재. 다음으로는 필리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죠. 머시너리 일렉트로니컬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인도보다는 필리핀 바이어들에게 좀 더 집중을 하셔야겠죠.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주로 선호하고 있는 결제 방식이나 또 운송 이런 것들을 필리핀에 최적화해서 B2B 사이트에 어필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여기 메탈 같은 경우에는 철강 제품 말합니다. 철강. 메탈 철강이고, 텍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는 섬유 제품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용어들을 설명 안 해도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카테고리가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아,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게 트랜스포테이션, 우리 운송,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운송에 관련된 거라면은 아마 요게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플랜을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는 IT 솔루션이 유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솔루션 업체들,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IT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바이어들을 공략하셔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또 요즘 젊은 여성들이 한류 때문에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취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의 힘을 좀 더 실어서 필리핀 쪽을 공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중국 수입 물품 카테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제품군들의 카테고리의 비중. 그래서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이 미네랄 프로덕트, 페트롤리엄 오일이라든지 크루드 오일, 그리고 석탄. 이런 종류의 제품군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머시너리 일렉트로니컬. 자, 여기서 많이 해당되는 중소기업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또 타겟이 되기도 하죠. 시장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23%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그리고 케미칼, 스톤 글래스, 금, 은, 다이아 이런 종류를 말하고요. 메탈 같은 경우에 철강, 나머지들은 이제 평이합니다. 그래서 텍스타일 같은 경우는 2%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베트남. 알리바바에서 네 번째로 많이 알리바바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인 베트남의 수입 물품 카테고리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머시너리 일렉트로니컬. 자, 전자제품들, 굉장히 기계 전자제품들을 베트남에서는 많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나 되죠. 베트남에 만약에 우리가 시장을 진출한다면 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베트남 바이어들을 공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베트남 바이어들의 특성이라든지 고유한 성격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텍스타일, 베트남 경우에는 또 텍스타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텍스타일 기업들 많죠?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이 수입 규제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베트남에 진출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품이 과연 베트남에서 수입 규제하고 있는 정책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로 파키스탄. 알리바바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 프로덕트가 3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머시너리 일렉트로니컬. 네. 여기 우리나라 기업들도 요 해당되는 게 많기 때문에 또 여기 파키스탄도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중고 의류 산업이 또 크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물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파키스탄이 후진국이다 보니까 그 해외에서 쓰던 중고 의류들을 많이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우리 한국에 있는 중고 의류, 옷이라든지 바지라든지 셔츠, 특히 셔츠 쪽이 많은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파키스탄도 큰 비중을 두고 파키스탄 바이어들을 공략을 하시면 될 겁니다. 현재 그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중고 의류가 1위에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산 중고 의류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의류 하면은 또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류 산업도 충분히 파키스탄에 진출할 만한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알리바바에 많이 접속하고 있는 각 국가별로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알리바바 가입할 때 어떤 것들을 어떤 항목을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의 접속 화면인데 제일 먼저 아마 국내에서 접속하면 알리바바 페이지에서 국가를 인식해서 한글로 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무료로 회원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입력 항목들이 나오는데 영어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영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베이직 컴퍼니 디테일스, 그래서 기본적인 회사 항목들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다른 B2B 사이트랑 차별화되는 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그래서 트레이드 디테일이라든지 회사 소개라든지 회사의 그 인증서, 지금 인증서라든지 아니면 특허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입력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에서. 그래서 요 점들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토탈 애니얼 세일스 볼륨 같은 경우, 또 수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또 주로 타겟하고 있는 타겟 국가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세부적인 사항들, 종업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이런 지금 여기 저희가 노출되고 있는 이런 항목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알리바바 가입하시면 되고, 자 여기 또 다음 장에는 이런 딜리버리 텀이라든지 주요 거래 통화 같은 거, 그리고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또 가능한 언어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이 다른 B2B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요구하는 사이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유료 정책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가입하셨다고 등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들을 알리바바에 업로드하고 DB에 입력을 시키고 업로드를 할 수 있는데 추후에 여러 가지 다른 부가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회원을 가입하라고 계속 메일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조금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료 회원을 무조건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리바바를 유료 회원으로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혜택, 그리고 거래 규모, 예상되는 거래 규모, 그리고 지출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득과 실을 잘 따져보시고 어느 정도 혜택이 있겠다 싶으면, 유료 회원으로서 얻게 된 혜택이 있겠다 싶으면 그때 가입을 권하지, 무조건적인 유료 회원으로의 전환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B2B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B2B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근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해당 B2B 사이트 같은 경우는 타겟 국가들이 변화가 생길 겁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 남아메리카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바이어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온라인 B2B를 하다 보면 거짓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혹돼서 쉽게 말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사례들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그런 사기꾼들이 접근을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